모두가 품고 있는 소망 1순위 건강. 건강은 의외로 단순하고 사소한 습관에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물 한 잔. 일상에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 하루 5분씩만 투자해도 내 몸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습관을 언제 어떻게 실천해야 좋을진데요. 먹는 것부터 스트레칭, 운동까지 따라하면 큰 병 막는 간단한 습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시지 마시고 저희 기지개를 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기지개 펴신 다음에는 요걸 하시면 좋습니다. 네. 왜냐면 공복에 아. 물을 마셔라. 당연한 내용이죠, 좀? 예, 당연한데 사실 이제 자는 동안 특히 요즘은 실내 건조하죠. 땀을 흘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자는 동안 소변으로 물이 모이면서 실제 네. 체내에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한데 물을 마셔서 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한 가지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침에 물을 마시게 되면 장의 연돌 운동, 그러니까 입 뒤에 식도부터 소장, 대장에 이르기까지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 기능을 좋게 하는 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물을 아침에 충분히 마시게 되면 섭취 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중 조절까지도 도움이 된다는 일부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하루에 건강한 하루를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찬물 마셔도 되나요? 예, 사실은 어떤 분들은 찬물을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은 조심할 필요 있지만 평소에도 커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들, 네네. 찬 거에 뚝뚝 없는 분들은 얼죽아. 찬물도 괜찮아요. 그럼 교수님, 우리가 맹물을 먹으면 맛이가 없잖아요. 그럼 말씀하셨으니까 아침에 그냥 딱 주스나 뭐 커피를 그냥 미지근하게 이렇게 마셔도 될까요? 예, 우선 커피는 또 카페인이 있죠. 그래서 아침에 많은 양이 아닐 때 카페인을 공급하는 측면이 있는데 카페인에 예민해서 긴장하고 가슴이 떨리는 부분은 있는 분들이랑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또 주스 같은 경우는 과일로 만든 거니까 몸에 좋지만 되게 당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맛있는데. 예, 그래서 맛있지만 날씬하신 분은 상관없지만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은 이제 당 섭취가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습관도 이어서 보도록 세 하겠습니다. 번째 습관 볼까요? 네, 세 번째 습관. 자, 거울을 보면서 점을 확인하라. 근데 이건 사람마다 거울 보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 주름살 확인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민망하잖아요, 민낯을 그러게요. 듣기가. 근데 이게 꼭 필요한 습관일까요, 교수님? 네, 저도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주름살의 개수를 확인하고 되게 슬퍼하고 있지만 네.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특히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얼굴에 새로 생긴 점이 있지 않은지 또 하나는 광선각화증처럼 빨가면서 각질이라는 새로운 병변이 잘 없어지고 있지 않은지 내 피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울로 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그렇게 사진을 안 찍으시더라고요. 주름 나오신다고. 그런데 필터 걸지 말고 그러니까 필터 걸지 않고 얼굴 사진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찍게 되면 나의 피부에 점의 변화가 어떤지 혹시 피부암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예쁘신 얼굴 한 번만 더 봐주시고 내 피부에 새로운 게 생기지 않았나 문제가 있지 않나 혹시 피부암이 아닌지 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근데 거울을 이렇게 쓱 스쳐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하루에도 10번은 될 것 같은데 나이 들수록 이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횟수가 현저히 줄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김인지 점인지 아니면 안 좋은 건지 이런 거를 어떻게 차이가 구별할 수 있나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악성으로 가게 되면 갑자기 커진다거나 피부에 어떤 혈액이 비친다거나 너무 가려워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얼굴에 많은 악성세포암이라고 하는 것은 기저세포암이 있습니다. 얘는 누가 봐도 점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동네 병원에 가서 레이저를 했는데 자꾸만 더 커져요.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동그랗게 자라지 않고 갑자기 모양이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4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번하고 4번은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시는 흑색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발바닥에 저렇게 큰 점이 몇 년 사이에 막 커지게 된다면 저건 반드시 피부과에 오셔서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저런 경우에는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발까지 파고드는 그다음에 전신으로 퍼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때는 반드시 오셔야 되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규칙하죠. 어디는 진하고 어디는 하얗고 혈관도 비치고 일부 피가 나오는 경우가 되면 저것도 흑색종에 대한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2번, 3번 같은 경우는 모양은 그렇게 이쁘지는 않은데 누가 봐도 겉에만 약간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소위 검버섯이라게 됩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깎아내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깨끗하게 떨어지면서 밑에 남아있는 것이 없고 조직학적으로도 검버섯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직 검사를 뚫어서 깊이까지 보면 그런 나쁜 세포들이 밑에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반인들이 눈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궁금하실 때는 가까운 피부과 전문을 찾아서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서 피부암을 예방하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보기엔 아까 3번 그림도 얼룩덜룩한 것이 자꾸 막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네, 3번 같은 경우에도 얼룩덜룩한데 저것을 자세히 보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약간 튀어나와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조직 검사를 할 때 살짝 깎아내면 밑에가 아무것도 없어서 마치 티도 없이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얼룩덜룩한 걸 보면 모두가 암이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 이제 얼룩덜룩하니까 검버섯일까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경우 모두가 저희가 확인해 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분들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기 그럼요.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저희를 만나셔서 검버섯인지 피부암인지 피부암 경우에도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아까 사진에서는 다 이렇게 보기에 평평해 보였는데 때때로 검버섯 같아 보이지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이거는 어떤 거? 이거 위험한가요? 이렇게요. 저런 경우에는 쥐젖하고 검버섯하고 막 섞여 있는 경우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버섯 튀어나오고 밑에는 되게 멀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피부과 가서 저희가 깎아내고 나서 바닥에 남아있지 않고 그러면 깨끗하게 저희가 제거해 드리는데요. 저런 경우도 피부암일 수가 있어요. 오. 점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눈으로 내 마음대로 진단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조금 더 자주 거울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는 습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좋은 습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멈춰 있을 때 운동을 하라고 하셨는데 멈춰 있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죠? 네, 이게 무슨 반어법도 아니고 좀 어색하실 텐데요. 사실 저 지금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몰래 운동을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 뒤꿈치 같은 까치발 들기 운동 같은 경우는 서 있거나 아니면 앉아 있을 때에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발 뒤꿈치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운동들 자꾸 해주시고요. 앉은 자세에서도 바닥 자꾸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자꾸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기지개랑 조금 합치하는 부분인데요. 요즘에 워낙 뭐 핸드폰도 많이 보고 모니터도 많이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목이나 이쪽 승모근 쪽으로 결리고 목 디스크 생기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아파요. 많습니다. 또 오래 앉아 계시면 허리도 안 좋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자주자주 붙잡고 허리 이렇게 탁 펴주시고 목과 함께 펴주시고 앉은 자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은 팔까지 이렇게 펴가셔 운동을 하셔도 되고요. 또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이렇게 어깨 돌리는 운동 같은 거나 어깨 관절 운동 같은 걸 자꾸 해주시면은 오십견 예방에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간단한 손 악력 운동 같은 걸 하실 수 있을 텐데 뭐 악력기 같은 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맨손으로도 이렇게 손을 당기는 운동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미는 운동 같은 운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근육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힘이 들어가면 이걸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악력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 손 악력, 근력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연구들에서는 인지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심혈관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자꾸 꼼지락꼼지락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꼼지락꼼지락이 중요하군요. 네, 보통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은요, 뭐 헬스장을 등록한다거나 어디 가서 시간을 내서라고 꼭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